뭐라고 써 있죠, 이거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포이아로마 오늘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교육이 있냐면 복부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건데요. 원장님들 어떠세요? 요즘에 복부를 관리를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원장님들 들어오신 거 보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이쪽에 있어서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안녕하세요. 댓글창에 인사도 좀 나눠주시고요. 예, 오늘 교육이 정말 좋은 제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날씨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많이 풀렸죠? 예, 많이 풀려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금 옷을 이제 가볍게 입어야 되고 이제 몸이 드러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교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복부입니다. 네. 늘 항상 여성한테 가장 많은 고민이 있는 게 아마 복부 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부 살 중에서도 이름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배수로라고 했습니다. 배수로. 배수로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배수로? 우리 이제 뭐 도로를 다니거나 이러면 배수로도 있고 배수관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제가 복부 케어를 하면서 이름을 배수로라고 지었을까요? 배수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물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통로이거든요. 이 배수로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도 내가 집을 근사하게 지어놨는데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습하기도 하고 곰팡이도 생기고 어떤 집안이 조금 좀 약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복부는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복부는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이 건강하지 않으면 조금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부가 깨끗하면 뇌도 깨끗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를 장이잖아요, 장. 그래서 장이 맑을 청자 써서 장이 깨끗하면 뇌도 깨끗하대요. 굉장하죠. 그래서 복부 관리를 정말 잘 하잖아요. 복부가 편안하고 복부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되어지면 굉장히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이 장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냐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거의 7, 80%가 장에서 분비된대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장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지면 얼굴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 온 몸의 대사작용이 잘 원활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다른 관리도 중요하긴 하지만 복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손가락 아프게 막 힘들게 관리하지 않으셔도 복부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맥락을 좀 잘 짚어보고 제가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부를 이렇게 조금 제가 관리를 할 때에 우리가 체액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체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체액이 무엇인가요? 예, 체액이 무엇인지 물론 원장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댓글창에 우리가 체액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체액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몸에 흐르고 있는 모든 액체를 체액이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체액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체액의 종류 알고 계신가요? 체액의 종류. 네. 우리가 체액은 혈액도 체액이라고 얘기하죠. 혈액.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체액이. 뭐 림프액도 체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보통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어떠한 문제가 옵니다. 아니면 림프 배농이 잘 안 돼서 부종이 생깁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 혈액과 림프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체액에 속해져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뇌척수액도 체액의 일부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장기나 장기 사이 아니면 세포나 세포 사이에 있는 그러한 액체들, 흘러가는 액체들, 뭐 조직액, 뭐 그다음에 세포, 뭐 간질액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체액이 수분이 몇 프로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몸의 체액이 몇 프로? 원장님들 알고 계시죠? 네. 몇 프로래요? 70%래요. 굉장히 많은 양이 내 몸에서 이 물이 잘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이 잘 흘러가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예. 근데 우리 몸에는 복부는 지금 일단은 오늘 관리를 할 거이기 때문에 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이 물은 머리에서부터 어디까지? 발끝까지 강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흐르는 강으로. 그래서 그 흐르는 강이 잘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원장님들이 체액이 저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류는 뭐냐면 머물러서 흐르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저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체액이 흘러가지 않고 저류되어 있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제가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지가 붙는데요. 사지가 붙는데요. 그래서 사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팔다리를 얘기하죠. 팔다리 사지가 붙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체의 말단 부위에 혈액의 순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팔다리가 조금 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팔보다는 다리 같은 경우에 종아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체중의 하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력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체에 있어서는 사지가 굉장히 부으면서 어느 날부터 내가 붓기 시작하네. 근데 붓는데 그것이 빠지지 않네. 이럴 때에 체액의 저류가 지속적으로 내 몸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조금 의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발목이 굵어진대요. 발목이. 원래 나는 발목이 가늘었었는데 발목이 굵어진대요. 발목이 굵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글씨를 써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돼서 다리에 쌓인 노폐물들이 혈관이나 림프를 타고 순환해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해서 발목이 굵어지고 있대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네, 부종이라고 얘기해요.
내 몸에 대사작용을 일으키는데 대사작용을 하면서 빠져나가야 될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물러져 있으면 그게 뜰부자예요. 뜰부. 그다음에 종은 종기종자를 쓰는데 이런 종기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내 몸에 있는 부산물들이나 아니면은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 있으니까 어디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얇아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아킬레스 건이잖아요. 근데 그 아킬레스 건이 양옆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그 붓지 않고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부으면은 붓기가 지속적으로 되면 어떠냐면 발목도 붓고 예, 그다음에 앞에 있는 발등까지 부어서 이 아킬레스에 공간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목이 부어요. 그래서 저는 선천적으로 발목이 뭐 굵었어요. 이러시는 만약에 이제 다리가 선천적으로 다리가 저는 두꺼웠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다리가 두껍긴 하지만 아킬레스건이 얇아요. 아킬레스건에 부어 있지 않아요. 그럼 다리가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쇄골미인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쇄골미인뿐만 아니라 우리 발목에 있는 근육, 건, 예, 아킬레스건이 미인도 있대요. 아킬레스건 미인도 있대요. 그래서 올해는 아킬레스 미인이 돼보는 건 어떨지 원장님들. 네, 그래서 그 아킬레스건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면은 요 부종. 예, 제가 체액이 저류되어 있는 것들이 내 몸에서 지금 증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얼굴이 붓는데요. 얼굴이 붓는다. 어제 내가 술을 마셔서 부었어요. 그런 거는 좀 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조금 잠을 못 잤어요. 이랬을 때 이제 붓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어제 라면을 먹고 잤더니 나트륨 섭취를 했더니 부을 수도 있고. 근데 얼굴 같은 경우에도 물론 호르몬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이 과다 분비돼서 얼굴이 붓기도 하지만 이 붓기는 얼굴의 붓기는 어떠냐면 호르몬의 문제보다는 얼굴 또한 어떤 거냐면 부종이에요. 부종 때문에. 예. 근데 이 부종은 우리가 사실 어떠한 흐름인데 어떤 흐름이냐면 아주 얼굴에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다음에 조직액과 조직액 사이에 이게 흐르는 우리가 뭐 조직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주 미세한 세포 사이에 간질액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액들이 미세순환을 잘 일으키지 못하면 얼굴이 어때요? 예, 붓기 시작해요. 붓기 시작하면 얼굴이 붓는 것뿐만 아니라 이중턱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목도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이 세포에 있는 조직액들이 계속 내 안에 저류해서 머물러져 있으면 이제 눈꺼풀도 부었고 근데 볼 부분에도 축적이 되면서 얼굴이 좀 더 두꺼워 보이고 커져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원장님들이 얼굴이 붓는다, 뭐 하루 이틀 붓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내 몸에 어떠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교육을 할 내용이 뭐냐면 복부 팽만감이에요. 복부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건데 저는 복부가 늘 항상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복부가 자꾸 부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의 팽만감을 느낀다. 물론 소화계통의 문제로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복부 내에서 우리가 복부는 강으로 되어 있어요. 흐르는 강. 제가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 몸에는 강이 4개가 있대요. 4개. 4개의 강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어떤 강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나요? 아시면은 한번 적어봐 주세요. 우리 몸에는 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체액들이 흘러가는데 그 체액들이 저류되거나 잘 순환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서 흐르는 강이 있어요. 머리에서 흐르는 강. 그래서 머리 두자를 써서 두강이라고 표현합니다.
머리의 흐름, 그러니까 체액이 머리에서 흐르는 내촉수액이 잘 흘러가지 않거나 이러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강이 있을까요? 예, 여기 머리에서 내려오면 여기 우리 보면은 흉강이 있죠. 흉강. 여기 횡격막과 그 횡격막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흉강이 있어요. 흉강. 두 강 아까 제가 머리에서 흐르는 강. 그 다음에 가슴 있는 쪽에 흉강. 그래서 요 가슴에서 있는 요 흐름도 원활해야 돼요. 요 가슴에서 흉강의 액체가 잘 흘러가지 않으면 어떤가요?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나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우리 관리하실 때 데콜테 관리 많이 하시는데 데콜테 관리 하실 때에 애과부가 굉장히 많이 정체되고 붓겠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갔었을 때 등에 살이 찌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는 지금 세 번째가 복강이에요. 예, 복강. 그래서 복부가 팽만해지고 복부의 체액들이 잘 흘러가지 못하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복부가 팽만해지고 살이 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또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네. 아셔도 적지 않으시는. 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골반강이에요. 골반강. 예. 골반. 우리 여성한테 굉장히 중요한 골반도 그 안에 자궁도 있고 난소도 있어서 그 부분에 있는 체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제가 얘기하는데 4대 강, 이렇게 4대 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대 강에 이 강에 물들이 잘 흘러야지만 내 몸에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복강 안에는 어떤 액이라고 이름을 얘기하냐면 장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액에 순환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가스가 찬 것처럼 네, 부풀어 오르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체액의 저류 현상이라든지 수분 노폐물들이 꽉 차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내 몸에서 체액이 저류되어 있는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이러한 증상들이 오면은 문제들이 오면 팔다리가 저리다. 저림 증상도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복부 관리를 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부 안에 액체들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 액체들이 무엇이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액이라고 표현해요. 장액. 네. 근데 장자를 한번 잘 보시겠어요? 장자를. 네. 굉장히 복잡하게 어렵게 써 있죠. 이 장자가. 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장기 할 때는 어떤 장자 쓰냐면 보이시나요? 요거는 말고 우리가 창자 장자를 써요. 창자 장자. 그래서 앞에 다룰자 붙어 있고 요 창자 장자를 쓰는데 장액 이렇게 복부 안에 흐르는 액을 장액이라고 하는데 얘 뭐냐면 즙장자예요. 즙장 또는 미음장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장액에 이 액체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미음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조금 맑은 물인데 투명한 약간 노란색의 그런 액체들이 잘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장액이 내 복부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해지지 않으면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복부를 배수로 관리 좀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배수로를 영어로 거터라고 얘기합니다. 거터. 그래서 제가 이름은 한글로 배수로 관리라고 적었지만 거터
테라피, 이렇게 포이 아로마에서는 복부를 거터, 배수로 관리 거터 테라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장액들이 잘 흐름이 좋아져야 되는데, 요 장액들은요,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네,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요 전체적으로 장액들이 복부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장액들은 배수로 안에 장액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얘네들은 결국은 어딘가로 흘러가야 되겠죠. 왜? 장기에서 대사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찌꺼기나 노폐물도 있을 거고, 호흡하면서 나오는 찌꺼기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누가 가지고 가냐면, 누가 가지고 갈까요? 예, 그래서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림프 드리나지 하시죠. 림프관에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가져가냐면 동맥은 혈액을 받아들여서, 그렇죠? 예, 산소를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 혈액 안에, 동맥에서 가지고 온 혈액 안에 있는 영양분이 내 몸에 신진대사를 일으키는데, 그 신진대사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오는 찌꺼기는 누가 가져가냐면 림프관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요 정맥 혈관을 통해서 다시 찌꺼기를 걸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장액에 배수로가 있으면, 그다음에 이런 장맥이나 림프관은 배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배수관으로 잘 보내줘야 되는데 잘 가지를 못하죠. 왜 그럴까요? 잘 가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중력의 힘을 거슬려서 하부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장액이에요. 근데 이 장액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잘 해결할 수도 있지만, 계속 복부에 어떠한 노폐물이나 찌꺼기나 아니면은 신진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계속 여기에 잔여물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여물이 아까 미음처럼 굉장히 물처럼 그런 액이었는데, 이런 그 사이사이, 이런 사이사이 간질액 사이사이에 그 노폐물들이나 찌꺼기나 이런 불순물들이나 부산물들이 있으면은 결국은 이 미음이 걸쭉해지겠죠. 걸쭉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결국은 이런 정맥이나 림프관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복부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되면 쌓여서 오도가도 못하고 그것이 부종이 되고 축적이 되니까 복부에 이제 여러 가지 염증도 일으킬 수 있고 내장 비번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똑같은 그림이긴 한데, 똑같은 그림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 놓은 거여서 한번 그림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조직 세포나 이런 찌꺼기들, 잔여물들이 이런 데 있으면 여기로 빠져나가야 돼요. 네. 림프관으로. 요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초록색은 림프, 모세 림프,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은 뭐예요? 정맥. 요 관들로 찌꺼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횡격막에는 요 하대 정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위로 올라가게끔 하는 게 요 관들인데, 요 관들의 노폐물들이 걸쭉해지면 잘 이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폐물의 이동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노폐물들을 잘 이동시켜 주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노폐물을 그냥 막 내가 보내고 싶다고 해서 잘 가지 않아요. 예.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우리가 피부도 어떠냐면, 피부에 어떤 물질을 물질을 받아들일 때에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조건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내 피부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노폐물도 마찬가지예요. 노폐물도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농도. 농도가 맞아야 돼요. 농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압력이 있어야 돼요. 압력이. 농도는 어떻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나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도는 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갑니다. 근데 장액은요, 저농도예요. 근데 요 지금 정맥과 림프는 고농도예요. 그래서 장액의 농도가 조금 편안해야지만 이 정맥과 림프 쪽으로 이게 노폐물의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노폐물의 이동이 장액이 예를 들어서 미음과 같지 않고 여기가 조금 걸쭉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농도가, 장액의 농도가 훨씬 더 진해지겠죠. 그러면은 노폐물들이 이동이 될까요? 이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복부에 머물러 있는 부산물들이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제가 압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압력. 압력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압력은. 아시는 분 댓글을 적어주세요. 아시는 분은. 아무도 안 적으시네요. 네. 옆으로 갔네요. 네. 압력은 뭐냐면, 압력은 고압력에서 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네.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까 장액이 저농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장액은 어디 안에 있냐면 우리 복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림프의 압이 강할까요? 아니면 복압이 강할까요? 적어주세요. 이거 쉽죠? 너무 쉽죠? 예. 복압이 강할까요? 림프의 압이 강할까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복압이 굉장히 강력하죠. 림프의 압은 뭐 우리 종이 한 장만큼의 압력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압이 강해야지만 노폐물의 이동이 순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보통 고객님들 복부 관리 하실 때에 꼭 복식호흡 하시는 이유가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노폐물의 이동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알고 관리를 하느냐, 이유를 모르고 관리를 하느냐는 천지 차이라는 얘기죠. 내가 컵에 계란이 있는데 그 계란을 안에 있는 게 계란인 걸 알았어요. 그럼 그걸 풀기 위해서 원장님 막 굉장히 빠르게 흔들겠죠. 힘있게. 근데 그 안에 계란인지 뭔지 물인지 모르면은 그거를 흔들 때도 대충 흔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노폐물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원장님들이 복압, 호흡하면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복압을 조금 강하게 주면서 원장님들이 테크닉을 하시면 훨씬 더 노폐물의 이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를 써야 되냐면 아로마 쓰시라는 거예요. 네. 왜? 아로마는 굉장히 특수한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포이 아로마에서는 이러한 노폐물들이나 아니면 이제 복부의 복압을 테크닉 하실 때에 여기 있는 노폐물들이나 찌꺼기는 사실 고분자거든요. 고분자. 지용성 물질이에요. 이 고분자 지용성 물질을 우리가 분해하거나 연소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제품을 쓰냐면 로즈라고 하는, 네, 에센셜 로즈라고 하는, 네, 에센셜 로즈라고 하는 요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그 복부에 있는 부분에 떨어뜨려서 혈액을 순환시켜주면 혈액 안에 산소가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은 반드시 무언가가 내 몸에서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산소예요, 산소.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야지만 연소가 돼요. 원장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복부 관리 하시면서 열 관리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도 열 관리 합니다. 열은 두 번째고요. 예,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산소예요. 산소. 굉장히 고분자 지용성 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복부 관리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로즈예요. 로즈. 네, 요 에센셜 로즈를 하복부 있는 쪽에 꼭 써보시면요. 굉장히 얘가 순환이 되면서 은은하게 어떤 분들은 혈액이 가니까 미열이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로즈를 쓰고 그 다음에 분해가 되거나 이러면 어떠냐면 그거는 내 몸에서 뭘로 인지하겠어요? 예, 뭘로 인지하냐면 네, 노폐물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잘 순환시켜주는 림프를 조금 가속화시켜주기 위해서 가속화시켜주기 위해서인데 로즈 오토는 아니에요. 저희는 요 로즈 오토는 원장님 싱글 아로마잖아요. 싱글 아로마인데 원장님 로즈 오토는 싱글 아로마인데 여성한테 있어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름이 로즈예요. 로즈 에센셜 오일. 네. 그래서 요 로즈 에센셜 오일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저희는 로즈메리가 들어가 있어요. 로즈마리. 얘가 혈액을 순환시켜주는데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피 관리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그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로즈 오토는 다른 싱글 아로마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회사에 있는 것은 로즈, 이름이 로즈예요. 에센셜 오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복부의 그런 노폐물이나 독소, 그 다음에 비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에센셜 오일 로즈랑 그 다음에 어떤 거 림프 배농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요 브라운, 네, 갈색 있어요. 브라운을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품에 대한 얘기는 또 뒤쪽에서 제가 제품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쓰시면 훨씬 더 그 힘이 가속화가 되고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투과성이 좋고 고분자 지용성 물질을 용해하는 데 분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센셜 오일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디를 관리할 거냐? 복부 관리할 때 있어서 어디를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원장님들이 손가락 아프게 막 열심히 하지 마시고 포인트만 찝어서 관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포인트 어디에 있냐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액의 순환을 도와주는 세 가지 거터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개의 거터. 아까 제가 거터 뭐라 그랬죠? 이렇게 거터. 배수로예요. 배수로. 얘는 배수로. 물이 흐르는 길. 그 다음에 여기 파우치가 있대요. 여기 파우치. 원장님들 화장품 파우치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시죠? 예, 파우치 우리 뭐라 그래요? 파우치는 주머니예요. 주머니. 예. 그래서 요 길이 흐르는 물이 흐르는 이 배수로에 자꾸 주머니처럼 노폐물이나 독소나 부산물들이 쌓이는 주머니처럼 생긴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떠냐면 어떤 분들은 위에 복부에 윗복부, 상복부에 부피가 팽창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배꼽 주변으로 해서 복부가 팽창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 어때요? 아래쪽에 하복부 있는 쪽에 물론 하복부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과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하복부에 자꾸 살이 찌거나 부피가 팽창되어 있어요. 물론 복부 전체가 다 두리뭉실하게 살이 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예민하게 처음에 살이 찌기 전에 좀 봤었으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상복부, 중앙에 있는 복부,
하복부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살이 쪄요? 옆구리에도 살이 쪄요. 예. 근데 옆구리부터 살이 찌나요? 아니에요. 뒤쪽에 있는 곳부터 살이 찌면서 옆구리, 우리 앞구리까지. 그래서 이제 이 베들레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이 살이 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물이 흘러가는 길을 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장간막 거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장간막 거터. 근데 요거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장간막 거터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장간막 거터는 우리 장과 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과 대장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장 사이에 있는 이 막에 굉장히 많은 림프절과 신경과 혈관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림프절과 신경과 혈관에서 얼마나 우리가 세포가 대사 작용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산물들이 나오겠어요. 그 부산물들이 이 장간막, 이 배수로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농도가 이렇게 미음에서 굉장히 걸쭉해지고 이러면은 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소통이 안 되는데 얘가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배꼽이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 배꼽이 있다고 하면 배꼽 위쪽에 살짝 한 2, 3cm 정도 위쪽에 그쪽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상복부가 요 배수로가 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요 중간에 있는 복부가 살이 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파요.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저희는 에센셜 로즈를 바릅니다. 에센셜 로즈를 발라서 사실은 터치해서 자극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옆구리. 예, 옆구리에 있는 결장 옆 거터라고 되어 있어요. 결장. 결장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는 상행결장, 여기 하행결장, 결장, 대장이 내려오는 길인데 요 옆으로 보니까는 지금 어떠냐면 여기 옆으로 사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 옆에 보니까는 어때요? 여기가 물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체액들이 잘 흘러가지 않으니까 여기 정체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요 옆구리의 결장 옆에 있는 배수로가 잘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옆구리에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러냐면 물살이 찌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결장 옆에 있는 정체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해줄 때에는 배수로 관리를 해줄 때는 어떤 거를 쓰시냐면 저희는 브라운을 써요. 네, 에센셜 브라운을 써서 잘 요 옆에 있는 정체되어 있는 것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요 옆구리 있는 쪽에서 뒤로 가볼까요? 뒤로 가보면 등에서 봤었을 때 어떠냐면 장부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옆에 보이시죠? 요 지금 옆구리에 요 결장 옆에 이렇게 보니까는 옆구리 있는 쪽에 장부로 봤었을 때 뭐가 있어요? 신장이 있어요. 신장. 신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 혈압을 조절해주기도 하지만 얘는 내 몸에서 노폐물 대사를 해주는 굉장히 큰 장기거든요. 그래서 노폐물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 관리할 때 보시면 어떠냐면 등에 허리 있는 부분에 색깔이 착색되어 있는 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어떠냐면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횡경막하 거터라고 되어 있죠. 횡경막. 이렇게 횡경막 되어져 있죠. 횡경막은 위에 흉곽과 여기 복강을 이렇게 딱 나누어져서 있네요. 폐쇄되어져 있네요. 폐쇄.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딱 폐쇄되어서 있는데 요 횡경막 아래로는 굉장히 많은
근육과 신경들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요 밑으로도 어떠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강이 있어요. 흐르는 강이. 그래서 이 흐르는 강에 노폐물이나 부산물들이 막힌다고 얘기하면 어때요? 요 흉곽 있는 부분이 팽창돼요. 그래서 아마 원장님들 관리하실 때 보면 상복부가 위 횡격막 있는 부분이 두둑하게 쌓여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관리해 주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 게 여기에 뭐 오른쪽에는 간이 있고 왼쪽에는 위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횡격막하 공간에서 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들러붙어 있지는 않겠지만 들러붙어서 굉장히 단단하게 만져도 손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요 부분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발라놓고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에센셜 오일을 바르냐면 요 지금 횡격막하 있는 부분에는 정맥혈관이 굉장히 많아요. 왜? 복부에서 나온 그런 노폐물과 찌꺼기나 그 다음에 대사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들이 누구를 통해서 아까 림프나 정맥을 통해서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포이 아로마에는 브라운이라고 하는 림프 배농해주는 에센셜 오일과 그 다음에 블루는 정맥혈관을 조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에센셜 오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브라운과 블루를 요 횡격막에다 발라놓고 관리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관리를 하실 때도 블루를 요 횡격막 있는 쪽에다 발라놓고 우리가 마사지 할 수는 없지만 원장님들이 앉아가지고 횡격막 있는 부분에다가 손을 대고 내 상체를 아래로 구부리시는 거죠.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가요? 어떠세요? 내 손가락이 요 횡격막 쪽으로 들어가나요? 네. 아로마를 발라놓고 그렇게 계속 스티뮬레이션 해주시면 요 부분이 단단한 부분들이 당연히 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든 간에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셔야지만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떠냐면 여기 지금 횡격막하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 횡격막하 있는 부분에 여기 보이시나요?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그래서 횡격막 있는 쪽에는 구멍이 딱 3개밖에 없어요. 3개. 뭐가 있을까요? 네. 아래에서 올라오는 정맥과 위에서 내려오는 그 동맥과 그 다음에 식도 이렇게 3가지 구멍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많이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요 흉곽 관리만 정말 잘 해주셔도 복부를 잘 케어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3가지의 그 겉터, 배수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자꾸 물이 고여지는 자꾸 이쪽으로 구멍처럼 빠져있는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 복부 관리하실 때 보시면 어떠냐면 치골 있는 부분이 두둑하게 쌓여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치골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는 부분이 두둑하게 쌓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여기. 이 레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레치우스 파우치라고 해서 요 부분이 강이에요. 여기 강. 그래서 생식기에서 그 생식 계통에서 신진대사하면서 나오는 찌꺼기나 노폐물들도 사실 요 레치우스 요 부분에 여기 부분에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면 여기가 두둑하게 쌓여요. 그래서 요 관리를 하실 때는 요 지금 치골 결합부 있는 부분은 요 레치우스 강이 순환이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는 뭐를 바르냐면 브라운을 발라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림프 쪽으로 여기 서해부 있는 쪽으로 보내주겠죠. 이 장액은 림프는 림프관을 따라서 가지만 이 장액은 다 어디로?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거꾸로 중력의 힘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것이 장액이에요. 그래서 다 어디로? 위쪽으로 다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머니가 요 레치우스 강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니까는 옆구리 쪽에 있어요. 옆구리 쪽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충수 파우치. 충수 아시나요? 충수? 많이 들어보셨나요? 충수? 충수 뭔가요? 네. 소위 맹장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맹장염. 그래서 요 그 충수 파우치 있는 부분이 어떠냐면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그 부분으로 이물질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요 부분이 충수 있는 요 지점이 노폐물의 배출의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어디냐면 우리 서해부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전상 장골극이라고 얘기하죠. 예. 여기에서 배꼽이 있어요. 배꼽. 배꼽에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에 충수가 있어요.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원장님들 만져보시거나 이러면 굉장히 단단하거나 딱딱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요 충수 파우치 있는 부분에 관리를 해주시고 또 한 군데는 요 옆구리 있는 쪽에 모리슨 파우치라고 있는데 여기도 주머니예요. 주머니. 그래서 요 모리슨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이 모리슨 씨가 아마 발견했나 봐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 예. 간의 아래쪽에 있대요. 아래쪽에. 그래서 간하 주머니라고 표현하거든요. 간 아래쪽에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가 자꾸 찌꺼기나 노폐물로 쌓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옆구리 있는 쪽에 굉장히 좁거든요. 여기 왜냐면은 척추 늑골 있는 12번 있는 쪽과 요 장골이 만나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장님들이 관리를 해주시면 여기에 결장 옆에 있는 모리슨 파우치와 충수 파우치를 다 관리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원장님들이 복부 관리하는 데 있어서 3개의 배수로가 있고 3개의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 조금 기억을 하시면 우리 장액의 순환을 많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보여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항상 뭐든지 간에 관리를 할 때에 신경을 안정화시켜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안정화시켜줄 때 저희는 에센셜 그레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그레이를 가지고 어떻게 인중에다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백회에다가 떨어뜨려서 고객님 복식 호흡을 하시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 후두골 있는 라인에 떨어뜨려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깨가 다들 어때요? 라운드 숄더이죠. 그래서 어깨 라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유두와 유두 사이에 단중열자리에 떨어뜨리고 인맹에다 떨어뜨려서 원장님들이 조금 고객님들을 호흡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복부이기는 하지만 일단 웰컴 마사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때에 에센셜 그레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원장님들이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레이를 쓰시는 것과 안 쓰시는 거는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다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라운을 써요. 요 브라운이라고 하는 거는 림프 배농을 조금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림프를 가속화시켜주는. 그래서 지금 귀 뒤쪽에 있는 요 앙굴루스에서 터미누스 있는 데까지 발라놓고 원장님들이 림프 드리나지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애과가 굉장히 많이 부어 있거나 색깔이 어두워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 브라운을 꼭 써주시고 조금 본인이 직접 테크닉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만져주시면 훨씬 더 부유방이나 이런 것들의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에센셜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해부 림프 드리나지 하실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부종 관리하실 때 좋아요. 브라우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배수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떠냐면 100회 떨어뜨렸잖아요. 100회는 양이에요. 예, 100회는 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만 관리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의 조화는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돼요. 음양의 조화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은 어디냐면 우리가 터치가 하기가 어려워요. 원장님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회음혈이 어딘지. 예, 그래서 우리가 회음혈을 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복부 관리하면서 음양의 조화를 맞춰주기 위해서 치골 아시죠? 그래서 치골 있는 부분에다가 아로마를 떨어뜨릴 거예요. 예, 근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골반이 너무 냉하고 차갑다 이러면은 빨간색을 쓰세요. 얘가 로즈예요. 예, 빨간색 로즈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이기 때문에 예, 냉하고 차가운 것에다가 혈액을 보내주면 따뜻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올렛이라고 있습니다. 바이올렛. 예,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이 보라색을 좀 쓰시면 바이올렛 같은 경우에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모공이 늘어져 있거나 이럴 때도 좀 탄력이 떨어져 있는 건데 이 바이올렛을 써서 탄력과 재생 관리를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염증. 예. 그래서 저희가 요 에센셜 옐로우는 염증 관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조금 우리가 그 직업 때문에 관리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갈 때 이럴 때 이제 조금 방광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요 옐로우를 직접적으로 외음부에 바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라서 케어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요 세 가지 중에 관리할 거는 아니니까 회음열 자리에다 떨어뜨려야 되니까 요 치골 결합부에다가 3방울씩만 2가지를 선택해서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부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4가지를 이렇게 4가지를 그레이는 굉장히 단단한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복부가 어때요? 복부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잘 하지 못하니까 연동 운동하고 분절 운동 해야 되는데 복부를 잘 하지 못하고 부유물들이 많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편안하게 풀어줄 때 그레이를 써요. 그레이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꼭 한번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서해부 라인에 두둑하게 쌓여 있거나 부종이 있거나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레치우스 강 그 부분에 두둑하게 쌓여 있는 그 부분에 쓸 때도 브라운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서해부 라인에 브라운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소장 있는 부분에 브라운을 쓰시거나 그 다음에 로즈는 하복부 있는 쪽에 굉장히 딱딱하게 그 셀룰라이트 많이 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셀룰라이트 단단한 부분은 저희는 로즈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린이 있습니다. 그린은 뭐냐면 저희가 약간 브라이트닝 효과를 가지고 와요. 근데 서해부가 너무 시커멓게 되어져 있으면 브라운 가지고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그린과 같이 접목해서 쓰시면 훨씬 더 이 서해부 미백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로마를 피부 타입에 맞는 아로마를 복부에다가 몇 방울씩 7방울에서 10방울씩 충분히 떨어뜨려서 흡수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떠냐면 저희가 바디 테크닉 오일이 있어요. 바디 테크닉 오일이 있어서 요거 500ml짜리거든요. 요 500ml짜리 베이스가 뭐냐면 호호바로 되어 있습니다. 호호바. 그래서 얘가 약간의 림프 드리나지 해주면서 편안하게 릴렉스 해주는 오일이라서 요 오일을 도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자유기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요. 방자유기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디톡스예요. 디톡스를 잘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구리 이온이 있거든요. 구리 이온. 내 몸도 어때요? 내 몸도 이온이죠. 내 몸도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자유기를 했었을 때 훨씬 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같이 접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혈류의 흐름을 개선시켜줍니다.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원자님들이 복부를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방자유기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손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방자유기가 해요. 손이 하지 못하는 것을 방자를 잡고 하면 고객님이 방자유기, 뭔가 괄사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굉장히 깊고 넓게 들어갑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요. 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저희가 따뜻하게 데워서 이 방자유기와 아로마를 접목해서 쓰는데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고객님들이 굉장히 뭔가 훨씬 더 복부 관리를 받고 났었을 때 그 다음날 화장실을 잘 간다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뭔가 배가 쑥 꺼졌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그날은 호흡을 잘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방자유기 가지고 테크닉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어떠냐면 저희가 요거 복부가 다들 냉하고 차갑다 보니까 요 빼빼똥이에요. 빼빼똥. 요 빼빼똥 뭐냐면 빼빼목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빼빼목 추출물. 그래서 요 빼빼목 추출물을 어디에다가 복부 전체에다가 그냥 발라주세요. 저는 여기에다가 혈자리를 찍어놨지만 그냥 복부 전체에다가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지금 100g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조금 보여드릴게요. 얘를 100g인데 100g이거든요. 복부에 하는 게. 근데 100g인데 2g 정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요 정도만 쓰셔도 돼요. 많은 것 같죠? 하나도 안 많아요. 얘 한 1.5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떠냐면 저희가 마스크를 올릴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래서 마스크는 보시면은 이렇게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파우더 타입으로. 그래서 요게 진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요. 굉장히 컬러가 예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컵이 50g이거든요. 그래서 요 50g을 볼에다가 담궈서 그 다음에 물은 한 50에서 60g의 물을 근데 물 어떤 물이냐면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을 제가 이렇게 혼합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50g의 물을 같이 접목해서 그거를 마스크로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빼빼똥 요 크림은 어떠냐면 자가 발열되는 크림이에요. 얘를 바르면은 열이 납니다. 근데 막 그냥 겉에서 후끈후끈한 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거즈를 깔고 거즈를 꼭 까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깨끗하게 지워져요. 깨끗하게 떼어낼 수 있어요. 거즈를 안 깔고 마스크를 올리면 원장님들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막 걷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즈 깔고 근데 젖은 거즈 아니면 마른 거즈 마른 거즈 올리셔도 됩니다. 마른 거즈 올린 다음에 요 BBD 마스크를 아까 50ml에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에요. 따뜻한 물 50ml를 혼합해서 복부랑 옆구리까지 다 발라놓고 30분 방치 그 다음에 제거하고 온수포로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저희는 콜라겐 큐텐 크림에다가 에센셜 로즈랑 우리가 바이올렛 왜 복부도 어때요? 복부에 살이 빠지고 나면 어떠냐면 흐느적거리면서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인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 에센셜 바이올렛으로 그 조직에 느슨한 것들을 탄력을 붙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바이올렛을 2방울씩 떨어뜨려서 혼합해서 복부 전체에다가 발라주는 것이 저희 포이 아로마에서는 마무리하고요. 오늘 포이 아로마에서 지금 오늘만 특가 이래서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고 있냐면 지금 마스크 행사하고 있습니다. 요 마스크 행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빼빼똥 크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안 써보셨으면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요거 어떻게 응용해서 쓰는지 제가 동영상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포이 아로마 교육은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복부 관리를 잘 활용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 포이 아로마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번 기회에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빼빼똥 크림이랑 빼빼똥 마스크 이용해서
복부 관리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